자, 이번 일을 겪고 2년 다니던 회사를 그날로 그만 뛰쳐나오셨다는 제보입니다. 네, 피해자는 30대 여성이고 2년 전에 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대표가 남자고 6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곳인데요. 사건은 지난 18일에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여자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이 화장실 내부 구조가 변기를 기준으로 문은 오른쪽에 있고 정면은 벽인데 이 강아지 모양의 방향제 그리고 검은색 통 모양의 방향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검은색 통 모양의 방향제에서요. 수상한 흔적을 발견을 한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자, 입사할 때부터 있었던 방향제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래서 대체 왜 저게 저런 거지? 뚜껑을 열어보셨다는 건데요. 온몸에 소름이 쫙! 피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보통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화장실을 가는데 그날 휴대폰을 안 가지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앉아 있다가 이제 제가 휴대폰을 안 보니까 앞을 보잖아요. 근데 보니까 방향제 구멍이 이렇게 딱 뚫려 있는 거예요, 사진처럼. 그래서 이게 뭐지? 끌어보니까 이제 안에 카메라가 있었던 거죠. 네, 제가 변기에 앉으면 바로 제 얼굴이 보이고 제가 일어나서 이제 바지만 올리면 바로 그게 다 보이는 자리예요. 거기 딱 찍고 있거든요. 자, 저런 방향제에 카메라가 있는 거에 한 번 충격, 두 번째는 그 카메라의 각도에 놀랐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셨을까요? 보통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그날따라 화장실에 이제 휴대폰을 안 가져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앞만 보고 있는데 앞에 있는 검은색 방향제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에 녹색 불이 깜빡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가지고 또 봤는데 그 방향제를 들어보니까 그 아래는 검은색 테이프로 뭐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또 그것도 보니까 보조 배터리까지 붙여져 있어요. 와, 이거 초소형 카메라 이거 오래 가라고 보조 배터리까지 붙여놨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더 소름이 끼쳤던 건 그 위치예요. 사람이 앉아 있으면 변기에 앉아 있으면 얼굴에 저 카메라가 딱 비치지만 일어나 있으면 정말로 정말 말하기도 민망한 부위가 카메라에 잡히는 거죠. 너무 수치심이 들었다고 하고요. 이 제보자께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가서 다 사진을 찍어두었다고 합니다. 자, 회사 화장실에서 저걸 발견했어요. 당연히 회사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하죠.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저 카메라를 찾아낸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회사 대표한테 가서 설명하려고 그 방향제, 몰래카메라가 들어있는 방향제를 가지고 회사 대표를 만나러 갔습니다. 대표를 만난 다음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카메라 누가 설치됐는지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대표가 갑자기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체 누가 이런 걸 설치한 거야? 내가 한번 봐도 되냐라고 하면서 소형 카메라를 본인이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대체 이거 누가 이런 거 한 거야? 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살펴보더니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창밖으로 자 피해자와 그 회사 대표의 실제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정말 죄송해요. 오늘 여보하고 제가 끌려가지고 제가 이거 배신시키죠. 제가 이거 버리고. 아니, 폐기가 아니라. 네, 제가 이거 제가 버리고. 아니. 아예 선택을 하고 죄송해요. 한번 봐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제가 호기심으로 오늘 처음 설치했는데 진짜 없었던 일 해주세요. 제가 이거 죄송해요 이러면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제가 그 경찰 조사 받으시고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일단 카메라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 계속 잡고 있으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세요. 일단 주세요. 일단 카메라 먼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이제 밖에 던졌거든요. 이 어떤 놈이 이런 걸 설치한 거야? 이거 휙. 그렇죠. 이게 불법 촬영을 한 사람이 대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표라고 생각 안 하고 보자 하니까 건네줬는데 대표가 그걸 받자마자 갑자기 하는 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무릎을 꿇으면서 자신도 이게 처음 설치했다고 그래 너무 떨린다 뭐 한번 봐줘라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거 신고하고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카메라를 갖고 있는 걸 갖고 기하로 해서 창밖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그 없던 걸로 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했고 피해자가 그럼 저 지금 퇴근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차로 돌아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회사에 갔는데 경찰하고 같이 가니까 대표는 없고요. 특히 이 풀숲에 카메라를 던졌기 때문에 찾으려고 수색을 했지만 그것은 못 찾았다고 합니다. 아, 숲풀에 던졌습니다. 아, 예. 그렇죠. 진짜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는 거죠, 솔직히. 아니 그런데 저 정도의 사장이라면, 대표라면 뭔가 그 전에도 전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좀 수상한 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이혼을 한 상태인데 6개월 전부터 업무 시간 외에 뭐 문자를 하거나 사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었다고 하고요. 이 저녁에 먹는 사진들을 보내면서 밥 먹고 이제 숙소 들어갑니다. 시간 될 때 한잔해요. 맛있는 저녁 드세요라고 보낸 적도 있고요. 또 다른 날에도 회식이 힘드네. 편히 쉬고 내일 봅시다. 온전한 내 편이었으면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빛나는 당신이었네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대표로서 챙겨주는 건가 싶어서 넘어가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불법 촬영까지 하는 모습에 정말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앉으면 얼굴, 일어서면 하반신을 정면에서 촬영하는 이런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인간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를 어떻게 다녀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 이 피해 여직원께서 지금 이 정말로 다니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그 혐의를 다 인정을 했는데요. 지금 대표의 휴대전화나 포렌식도 다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들이 계속 그 숲을 막 뒤지면서 뭐가 됐든 증거 인멸을 한 거잖아요. 예? 네. 그걸 지금 찾고는 있다는데 뭐 찾든 못 찾든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찾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찍을 때마다 범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또 피해자가 또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찾아야 되고요. 저걸 못 찾으면 사실은 집에 있는 어떤 인터넷 가능한 그 PC 같은 거 그런 것도 압수수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찾는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저 영상이 있거든요. 그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카메라고 불법 촬영이 확실하기 때문에 범죄는 아마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